자녀는 부모의 스승이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듣게 되죠. TV에서도 책에서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보다 그래, 좋은 말이지 하고 흘려보낸 적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말이 저에게까지는 깊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저는 제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보다는 진짜 악착같이 살아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쉴 틈 없이 일했고, 허리가 아파도 진통제 하나 챙겨 먹고 다시 움직였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하루를 멀다 하고 불러대는 시댁도 챙기고, 그렇게 숨 가쁘게 달려왔어요. 돌아보면 참 대단했어요. 누구보다 치열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식들도 그걸 알아주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는지 조금은 느끼고 있겠지. 그래서 가끔 무심코 말을 건넸던 것 같아요. 조언이라기보단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요. 그건 좀 더 신중했어야지. 엄마 때는 말이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벽을 가로막는 듯 자식의 표정이 굳어지고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정적만 흐르고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에 작은 물음표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이 말이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였나? 왜 내 이야기에 마음을 닫는 걸까?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딸의 반응은 혹시 단 하나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전부터 쌓여있던 감정 때문은 아닐까? 그때 그 말투, 그때 그 표정, 그 단호했던 목소리. 혹시 그 조각들이 이 아이 마음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또 하나의 무거운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지금 내게 보이고 있는 모습. 혹시 그건 제가 살아온 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는 아닐까? 제가 참고 버티고 그게 옳다고 믿으며 밀어붙였던 삶의 방식이 지금 쩔의 태도와 말투로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닿는 순간 마음속에서 쿵 하고 무언가 내려앉았어요. 자식은 내가 가르쳐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었구나. 거울은 그렇잖아요. 깨끗한 것도 흐릿한 것도 있는 그대로 비춰주죠. 내가 보기 싫어했던 내 모습, 넘기고 지나쳤던 말버릇, 사랑이라 믿고 내뱉었던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자녀를 통해 제게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 거울 앞에 피하지 말고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늦기 전에, 오해가 쌓이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요. 지금 이 순간 제가 그동안 외면했던 저 자신을 자식을 통해 다시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자녀는 부모의 스승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딸은 결혼한 뒤에도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톡으로 손주 사진을 보내고 전화로 안부를 나누며 웃는 날들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우린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딸은 맞벌이를 하다 보니 방학마다 아이를 저희 집에 맡기곤 했어요. 보름 길게는 20날도 함께 지냈죠. 처음엔 아이도 무척 좋아했어요. 할머니 집 간다 는 말에 방긋 웃으며 뛰어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집 가기 싫어. 그냥 집에 있을래.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대요.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자 딸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왜 할머니 집이 싫어? 그랬더니 아이가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울면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나 싫어해. 맨날 혼내고 도대체 누굴 닮았냐고 해. 무서워. 어느 날 딸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밥을 먹이고 아이를 재운 뒤 딸이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엄마, 이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우가 할머니 집 가기 싫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라고 묻자 딸이 조용히 말했죠. 지난번에 현우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누굴 닮아서 이러냐? 너 때문에 엄마 힘들게 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밤에 현우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나쁜 아이인가 봐. 할머니는 나 싫어해. 그리고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현우는요, 크게 혼내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 마음이 푹 꺾이는 아이예요. 엄마가 아이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말투가 현우한테는 그냥 무서운 말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딸은 조금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어릴 땐 그랬어요. 엄마 기분 상할까봐, 혼날까봐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의 말투랑 표정, 지금 현우한테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말이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고 딸에게는 오래된 두려움을 꺼내는 말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나는 사랑을 주려고 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은 배워본 적이 없었구나. 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살아남은 방식만 딸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방식은 아이에게는 두려움으로, 딸에게는 그림자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는 알아요. 자녀는 내가 다그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교과서예요.
딸이 보여주는 말투와 눈빛, 내가 했던 말들의 반응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다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아들과 크게 부딪힌 적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묘한 긴장감이 늘 흐르고 있었어요. 오래 같이 있으면 서먹서먹한 느낌. 나는 말을 아끼는 편이고, 아들은 그런 저를 늘 어렵고 견제해야 할 사람처럼 느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한 말은 곧 절대 명령이었고, 틀린 말을 하면 바로 지적했죠. 그게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아들 눈빛에 말 못할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대치 같은 감정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던 자리에서 저는 또 버릇처럼 말했죠. 내가 너 나이 땐 말이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죽도록 일했어.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쉽게 힘들다 그래. 아들은 가만히 듣기만 하더니 한참 뒤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늘 자기 얘기만 하시네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화나면 나가고, 근데 한 번도 너는 괜찮냐는 말은 안 했어요. 늘 자기가 옳고 나는 틀린 것처럼 말했어요. 패배자가 된 것 같았죠. 그게 너무 싫어서 전 아버지보다는 강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전 아버지한테 자꾸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결국은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이 맞네 같은 말을 들었더라면 나도 덜 힘들었을 거예요. 힘든 얘기를 하면 들어주시긴 했는데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젠 말 안 해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겨야 하는 아버지였지. 들어주는 아버지는 아니었구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기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버지 위치.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아버지의 책임이라 여겨왔던 삶.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너랑 싸우려던 게 아니었는데 나도 그냥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 그 순간 아들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어른거렸어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침묵에 건널 수 있는 다리가 하나 생기는 느낌이 들었죠. 조금 서툴러도 같이 걷는 느낌이 나서 그게 참 고맙습니다. 며칠 뒤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아이가 울먹이며 투정 부릴 때 아들의 말이 들렸어요. 그만 고집 피워.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만 울어. 이런 걸로 왜 울어? 남자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너무 익숙해서 숨이 잠깐 멎을 뻔했죠. 그건 제가 예전에 아들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그깟 일로 왜 울어? 남자애가 왜 이렇게 찔찔대? 좀 똑바로 해. 정신 차려.
그래, 조금만 참아라. 그때 아들이 나에게 들었던 말이 지금 손자에게 고스란히 간 겁니다. 그 말들, 그 말투. 젊은 시절 저에겐 너무도 당연했어요. 감정은 불편한 거라 믿었고, 눈물은 번거로운 거라 여겼고, 속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른스러움인 줄 알았고,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배운 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반복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이 지금 제 아들을 통해 또다시 손자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걸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손자가 울먹이는 얼굴로 아빠를 올려다보며 무서워하면서도 어떻게든 다가가고 싶은 눈빛을 보내는 걸 보는데, 그 눈빛이 옛날 제 아들의 눈빛과 똑같았죠. 손자의 눈빛이 저를 아프게 찌르더군요. 손자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걸 보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말했다면,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지금 아들이 저렇게 말하진 않았을 텐데. 마음속에 죄책감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사랑을 전하려 했지만 그 사랑이 두려움으로 전달된 거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연결고리를 내가 끊어야 한다. 늦었지만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돼. 손자는 아직 어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몰래 손자의 방에 가서 작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현우, 오늘 마음 많이 속상했구나. 울어도 돼. 울어도 괜찮아. 할아버지도 어릴 땐 많이 울었어. 근데 그땐 아무도 괜찮다고 말 안 해줬어.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말을 듣던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 힘들 때 울어도 안 혼나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울고 싶으면 울어.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참는 법이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보여주자고. 버티는 법이 아니라 다정한 말을 먼저 건네자고. 그리고 제 아들도 제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본다면 손자에게는 제가 주지 못했던 다정함을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결국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말인가였습니다. 잘해라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 이렇게 해라는 말보다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이, 그 짧은 말 하나가 세대를 건너 사랑의 온도를 바꿔놓는다는 걸 저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사랑도 말투도 감정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배워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배움은 이제 제 아들과 손자를 통해 천천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고 고치고 전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말해보려고 합니다.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그 말들이 서툴고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꺼내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딸에게, 아들에게, 손자에게 하루하루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정말 부모의 마지막 스승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주세요. 그 손길 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머무는 이야기가 되셨기를 감사합니다.